2027년 최저임금 협상이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시간당 11,450원입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은 시간당 146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990원입니다. 처음에는 1680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는 1000원 아래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6차 수정안입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격차가 990원까지 줄었는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제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입니다. 먼저 현재 최저임금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9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만 6,880원입니다. 노동계의 11,450원 안은 현재보다 1,130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10.9%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3,050원입니다. 현재보다 한 달에 23만 6,170원 늘어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83만 4,040원 늘어납니다. 경영계의 1만 460원 안은 현재보다 140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1.4%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8만 6,140원입니다. 현재보다 한 달에 2만 9,260원 늘어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5만 1,120원 늘어납니다.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의 월급 차이는 20만 6,910원입니다. 1년이면 248만 2,920원 차이입니다. 시급 차이는 990원이지만 월급과 연봉으로 보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직원 5명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원 1명당 연간 차이는 약 248만 원입니다. 직원 5명이면 연간 약 1,241만 원입니다. 직원 10명이면 연간 약 2,48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직접 임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각이 크게 갈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20만 원 차이가 생활비입니다. 관리비와 통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비 한 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50대와 60대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정년퇴직 후 경비와 청소, 요양보호, 주차관리, 음식점,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월 20만 원 차이가 비용입니다. 직원 1명이면 감당할 수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3명, 5명, 10명으로 늘어나면 부담이 커집니다. 식당과 편의점, 카페, 작은 제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이 같이 늘어나면 문제는 작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줄고 재료비와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자영업자에게는 더 민감합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내면 단순히 회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아 창업했다면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와 사장님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대 이상 모두의 생활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월급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물가 문제입니다. 먼저 노동계가 왜 11,450원을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노동계의 핵심 주장은 생계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식료품과 외식비가 올랐습니다. 교통비와 주거비도 부담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보험료도 가계에 부담을 줍니다. 월급이 조금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와 생계비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내수 회복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면 그 돈은 저축보다 소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식료품을 사고 병원에 가고 생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소비가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다르게 봅니다. 경영계는 지급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장님이 줄 돈이 있어야 임금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이미 재료비와 임대료, 전기요금과 배달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만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일하거나 무인기기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도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의 실제 월급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월급입니다. 시급이 올라도 근무 시간이 줄면 월 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올라가도 하루 8시간 근무가 6시간으로 줄어들면 실제 소득은 생각보다 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주 4일로 바뀌면 월급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시급만 볼 것이 아니라 월 근무 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시급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원별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 4대 보험 부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의 시급이 오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의 임금 차이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 1만 1천 원을 받는 경력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1,450원으로 결정되면 이 직원의 임금도 올려야 합니다.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의 임금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임금 압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근로자의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이라고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라고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같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이 결정은 근로자에게는 차별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업종마다 매출과 이익률이 다른데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 소매업은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고객이 줄어도 직원은 필요합니다. 영업시간을 줄이면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줄이면 사장님과 가족의 노동시간이 늘어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차 수정안은 최종 금액에 가까워진 것일까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심해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차가 990원까지 줄었다는 점입니다. 처음보다 차이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990원은 여전히 큰 차이입니다. 월급으로는 약 20만 7천 원입니다. 직원 5명 사업장에서는 연간 약 1,241만 원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비이고 사장님에게는 인건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50대 이상에게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50대 이후 재취업 일자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연결돼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직종은 경비와 청소, 돌봄과 주차관리, 단순 제조와 음식점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들 직종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무 시간이 줄거나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둘째,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과 노후자금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돈과 노후 생활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퇴직금과 예금을 계속 투입하면 은퇴 후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부 사업장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음식값과 커피값, 미용비와 돌봄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격이 최저임금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인건비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형 제조업은 자동화 비중이 높습니다. 음식점과 돌봄 서비스는 사람의 노동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은 시급만 보지 말고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노동계안은 239만 3,050원입니다. 경영계안은 218만 6,140원입니다. 둘째,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월급 환산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무시간 변화를 봐야 합니다. 시급이 올라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 소득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 상여금과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기준을 위반하면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은 개인 합의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1만 460원과 1만 1,450원 두 가지 기준으로 내년 인건비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금액이 어디에서 결정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직원 수보다 총 근무 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을 줄이는 것보다 근무표를 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 인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메뉴를 한꺼번에 올리면 손님이 줄 수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오른 품목과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품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 가족 노동에만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장님과 배우자의 건강도 비용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영안정자금 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직원을 줄이기 전에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더 낼지입니다. 노동계가 더 낮출지, 경영계가 더 올릴지 봐야 합니다. 둘째, 공익위원이 심해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입니다. 이 구간이 나오면 최종 금액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로 결정될지 표결로 결정될지입니다. 노사 합의가 되면 후유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결로 결정되면 한쪽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만 1,450원과 1만 460원은 확정된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6차 수정안입니다. 둘째, 두 안의 차이는 시급 99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만 6,910원입니다. 1년이면 248만 2,920원입니다. 직원 5명 사업장에서는 직접 임금만 연간 약 1,24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셋째,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생활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물가 부담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많이 올리면 좋다, 적게 올리면 좋다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2027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동계 안에 가깝게 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영계 안에 가깝게 최소 인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두 금액의 중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